자, 이차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래프를 그릴 때는 꼭지점이라든가 축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데, 우선은 그래프를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대략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를 건데,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절대값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가 아니라 여기 x축하고 만나는 녀석의 위치는 정확하게 표시해 줄 필요가 있죠. 그죠? 얘가 인수분해 하게 되면 3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가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k다 보니까 여기 이 y절편 값이 바뀌죠. 그죠? y절편 값이 바뀌면서 여기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접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지나면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적인 걸 얻을 때에는 대략적으로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좀 모양새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가 지금 인수분해 하게 되면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4가 될 거고, 그 다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고 있고, 그 다음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에 생겨먹은 마음에 드네. 요 녀석의 그래프가 뭐가 고정되어 있냐면 y절편의 값이 고정되어 있어요. y절편이 9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 9의 숫자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요 녀석의 직선, 요 곡선에 그 축은 1이고, 그죠? 1에서 그때 값을 1을 집어넣으면 그게 9가 된 거니까 여기가 9고 얘도 똑같이 9입니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꼭지점의 좌표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여기는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딱 접하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나는 거 사이일 때가, 여기 지나는 사이일 때를 할 때가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이렇게 4개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일단은 대략적으로 그릴지 아니면 정확하게 그릴지는 문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축인 것 같아요. 축에 대해서 결국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적인 구조를 띠게 될 거고, 그죠? 근데 그 축의 표현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내는 간에 축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거는 바로 표현이 된 거고, 요거는 그때 이 x절편,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의 사이에서 그때 두 개의 딱 가운데 지점이 축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그때 대칭 축을 구해줄 수 있죠. 얘가 뭐가 되는 0이 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구하면 되고, 요거는 두 분의 합공식이 그 축공식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합공식이 뭐냐면은 근거 계산계에서 합공식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래서 합의 반절이 축이 됩니다. 그래서 합이라고 했던 거에 반절이 축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는 것도 좀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표현이 이렇게 있을 때 꼭 바꾸는 거 내용들. 근데 추가적으로 이 축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가 일단은 이 가로선 기준으로 해서 이 가로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랫부분 여기 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지점입니다. 여기 봤을 때 여기 이걸 x축으로 봐요. x축으로 봤을 때 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이 여기예요. 그랬죠? 그렇게 좀 생각하는 거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두 번째 표현 좀 그런가? 다시 요거부터 일단은 2차 함수가 있을 때 그 대칭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적이다 보니까 축에서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값은 동일한 녀석이 돼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어떤 p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일정한 값만큼 더하거나 뺀 녀석일 때 우리는 그 대칭축이 p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여기다가 x값에다가 x-p를 집어넣으면은 x-p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x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이어서 결국 똑같이 요거 가지고 축을 얘기할 수 있죠. 그 축은 두 개 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은 x는 p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개수가 가끔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어디 갔더라? 네,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이쪽에 보면은 이 표현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녀석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문제 접근해 보면 축이 1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x 앞에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때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x 앞에 요 f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둘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표현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값이 걔가 fp보다 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떤 p 값을 집어넣었던 이 표현은 p를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p를 집어넣었던 그때의 위치가 다른 어떠한 그래프보다 더 다 밑에 있다. 얘가 제일 작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가 결국 여기서는 x 이퀄 p가 축이다 라는 부분을 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개념을 알 수 있냐면 너가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이야기 할 수 있고 똑같은 표현으로 fx라는 식이 만약에 fp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러면 너는 위로 블록이고 가장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그때 x값이 p구나 라고 했던 부분을 이용해서 넌 마찬가지 x는 이꼬르 p가 축이고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도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식들을 몇 가지 표현해 보면은 여기서 이 이차 함수가 있는데 요 조건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두 개, 2하고 아래로 블록인데 얘가 2하고 6하고 똑같은 거니까 대칭축은 2하고 6을 더해서 2로 나눈 4구나. 그리고 축이 값이 4를 알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러면 이 식이 축이 4인 거니까 여기 값은 누구?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부분 헷갈리면은 이 식을 그냥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c 정도 다른 문자 쓰면서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요거 전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파이 되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 얘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값 한 별씩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서는 요거 똑같이 표현인 거고 꼭지점 y좌표가 주어진 거니까 이거 두 개는 꼭지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3,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차함수의 식을 y는 a에 x 빼기 3의 제곱 더 빼기 4 이런 식으로 바로 식을 나타내 줄 수 있죠. 근데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사이에 이 표현이 이걸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얘가 x축인데 축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얼마만큼? 4만큼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대칭 축이란 친구를 우리 알고 있죠. 뭐라고?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4만큼 떨어졌으니까 너가 이만큼 너도 이만큼 돼서 너가 5가 되고 너는 1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표현이 다른 방법이 1하고 5가 x축이랑 만나고 있으니까 a의 x-1, x-5 이렇게도 식을 작성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표현이 같은 표현이 된 거고 그죠? 뭐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점 여기에다가 이 점을 지난다 라고 해서 5,0 또는 1,0을 대입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녀석이 꼭지점의 좌표인 3, 마이너스 4를 지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표현 여기 있는 표현 이 표현을 보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 다 이렇게 됐다. 그리고 얘는 아래로 블록이구나. 그리고 대칭 축이 4구나.
라고 했던 거니까 fx식의 표현 자체를 a의 x-4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여기는 값이 0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 뒤에 숫자가 더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f6이 0이라고 했던 거니까 6을 집어넣어서 6 집어넣어주면은 4a 플러스 b 값이 0인 거니까 b를 마이너스 4a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해봐라 라고 했던 거니까 근데 실근의 곱이라고 했던 부분은 재밌는 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 가지고 오든 간에 실근의 곱은 동일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직선이라기보다는 좀 그렇게 하는데 여기가 지금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미안해. 어떤 직선은 아니고요.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상수항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두근의 곱이라고 했던 것은 요식 ax의 제곱 그 다음에 그리고 참고로 f6 값이 0이라고 했던 거니까 결국 6이 근인 거죠. 그죠? 6이 근인 거니까 이 x축이랑 만나고 있는 하나 값이 6이다가 된 거고 축이 4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 거리가 2가 되어서 너도 거리가 2가 되다 보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써서 결국은 2하고 6을 지나고 있어 라고 해서 얘를 바로 a의 x-2 x-6 이렇게 써도 충분히 좋죠. 그죠? 이렇게 쓰고 나서 너가 kx 이렇게 작성해주면 아주 훌륭하죠. 그죠? 다시 돌아서 여기서 곱이라고 했던 부분은 요식 여기는 이 식에서 연립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좀 전개하면 해보면은 ax 제곱에 마이너스 8ax 그 다음에 플러스 12a 그 다음 빼기 kx가 0 되는데 곱은 a분의 c 값입니다. 그냥 여기 x제곱분의 상수항이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x의 개수가 누가 오든 관계없이 얘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곱을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나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대칭 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차 함수라고 했던 거니까 얘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서 얘를 대입해 줘서 들어가야 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숫자 중에서 너네들을 보면은 x가 2-x가 돼버리면 x가 1일 때 같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f2f1이 더하기 f1이 1을 집어넣었으니까 1이어서 결국 f1이 총 3개 있죠. 그게 1이다 보니까 f1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1 값 찾았으니까 여기서 대입을 해도 좋은 거예요. 알았죠? 좋은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녀석은 조금 더 재미있는 게 f에다가 0 집어넣잖아요. 그럼 2 곱하기 f0이 f 더하기 f2가 0이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자. 2를 0 집어넣는 거고 2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2 곱하기 f2 더하기 f0이 여기 2 넣었으니까 4가 되어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f0 값이랑 f4의 값을 f2 값이죠. 찾은 다음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f1 값이 3분의 1이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2차 함수의 식을 구해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 축의 표현이죠. 그죠? 마찬가지 이것도 그 위에 했던 것처럼 숫자 대입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이거 개수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도 되고요. 아니면 금방 했던 이 방법 이용해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 리인번의 표현이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게 아래로 블록이다 위로 블록이다 표현인데 2차 함수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잡아볼 거예요. 여기 x1, x2 이렇게 잡아볼 거예요. 그러면 x1과 x2의 딱 가운데 값에 해당하는 거 2분의 x1 더하기 x2라고 했던 딱 가운데 값하고 요 녀석은 x1, fx1 요 녀석은 x2, fx2 했을 때 이 y 값들에 해당하는 가운데 값
y 값들의 딱 가운데 값은 여기 있죠. 그죠? 그냥 요 직선이라 생각해서 그 얘네 둘의 딱 가운데 값.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주황 무슨 색이야? 아무튼 요 녀석의 값은 2분의 fx1 더하기 fx2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에 대한 함수 값은 요거를 요 fx에다가 대입해준 요 녀석의 위치는 f의 2분의 x1 더하기 x2. 그러면 이 노란색 자리, 노란색 위에 다시 적을게요. f1 더하기 fx2. 이렇게 했을 때 너하고 너에 대한 관계를 보면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너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얘가 f 여기는 2분의 x1 더하기 x2가 2분의 fx1 더하기 fx2 이렇게 표현이 된 뜻은 너가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편입니다. 고2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가끔씩 나오는 편이기도 해서 얘가 아래로 볼록이다 표현인 거고, 그럼 위로 볼록도 있죠. 위로 볼록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보면은 요걸 알파 x1 얘를 x2라고 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그 값이 얘가 더 위에 있죠. 함수 값의 가운데 값하고 여기가 fx1, fx2를 2로 나눈 값이고 여기가 fx 색깔 이건 노란색 할 것 같네요. 여기가 f의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된 거니까 너네가 더 위에 있죠. 그죠? 그럼 이번에 여기 부호가 반대로 바뀐 친구는 이렇게 된 친구는 걔를 위로 볼록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좀 헷갈리면은 그냥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려보시고 그 x1, x2를 기준으로 해서 딱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녀석에 대한 값하고 함수값 fx1, fx2 그 녀석의 가운데 값 중에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은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했던 부분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주면 되는 부분이어서 그죠? 판별식은 크다 작다 같다 이렇게 할 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가 2차 함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녀석을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축이라고 했던 부분의 위치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식부터 세우는 것부터 합시다. 자, 여기서 2차 함수라고 했던 녀석의 그래프가 있을 때 그때 만나는 교점이라고 했던 부분, 요 부분이 근이죠. 얘는 어떤 식이냐면 fx란 친구하고 mx란 녀석의 친구가 연립한 식에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 f 알파, 여긴 베타, f 베타 이렇게 쓸 건데 이걸 이렇게 써도 되죠. 알파, m 알파 여기는 베타, m 베타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얘를 쓸지는 문제 조건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1차식을 더 많이 쓰긴 해요. 2차식보다는 1차식을 더 많이 표현하면 되고 이 친구를 왼쪽으로 이항하잖아요. 이항해주면은 잠깐만 너가 그냥 gx를 했네요. mx를 합시다. mx를 합시다. mx 너를 왼쪽 이항하잖아요. 그러면은 fx-mx는 0이라는 이 식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너에 대한 두 근이라고 했던 부분은 얘가 이게 이 0이라고 했던 것이 x축의 방법으로 바뀐 거고 여기는 이 직선의 형태가 얘가 이렇게 회전됐다 이 느낌? 여기는 원래 이렇게 있었던 친구인데 여기는 친구인데 너가 이런 식으로 좀 회전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이 점의 x값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x값들은 바뀌진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근데 이거 두 개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x 좌표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y 좌표에 대해서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여기선 y 좌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y 좌표를 구하라고 했을 때에는 뭐 y 좌표의 차를 구해봐라, 혹은 y 좌표의 거리가 얼마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선순위는 너를 가지고 먼저 x좌표의 정보를 구하고 그 뒤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y좌표는 대입을 통해서 그 값의 정보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알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차함수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어떤 거 설명했었냐면요. 이차함수는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축이라고 했던 부분이 제일 멀리 떨어진 거예요. 괜찮을까요? 위쪽 말고 아래쪽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제일 멀리 떨어진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 fx가 축이긴 하지만 이 직선과 이 fx 사이의 거리가 제일 멀리 떨어진 지점이 여긴 거예요. 그게 축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도 보면은 원래 fx의 그래프가 있고 직선이 있다.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있다. 자, 그랬을 때 두 점의 x좌표를 뭐 a점을 하고 요 a점 x좌표를 a라고 하자. 그때 t가 0부터 a 사이에 대해서 직선 x는 t, 직선 x는 t라고 했던 세로선이죠. 세로선을 그었을 때 그때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최대값이라고 했던 것은 결국 축을 물어본 겁니다. 축. 그러니까 여기는 이 친구를 여기는 이 친구를 이렇게 해줘서 얘를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때 거리가 제일 멀리 떨어진 그때 이만큼이 누구냐, 너가 최대가 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축의 값을 구해봐. 축의 y좌표 값을 구해봐가 된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녀석 위치는 축은 교점에 딱 무슨 값이에요? 중점이죠.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했던 부분은 너와 너의 딱 가운데 지점이죠. 너가 0이 되는 숫자의 딱 가운데 지점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너네들의 연립했던 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x라고 했던 식 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3x죠. 3x가 0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럼 그때 대칭 축이 0이랑 3이잖아요. 그죠? 아니, 미안해요. 그때 근이 0이랑 3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때 축은 2분의 3에서 만들어지겠죠. 그죠? 2분의 3에서 만들어질 거니까 2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값 바로 그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2차 함수라고 했던 녀석이 얘가 접할 때, 네, 두 번째는 아니지만 아무튼 요 접할 때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2차 함수란 친구가 어떤 직선이랑 접한다. 접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녀석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가 된 거고, 이때 fx는 mx란 방정식을 세웠을 때 여기에 근의 무슨 좌표가 x 좌표가 걔가 이 점의 좌표겠죠. 그래서 알파, f 알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꼭지점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가 될 거고, 그때 여기는 얘가 중근이라 보니까 결국 는 이쪽으로 넘겼던 식 fx 마이너스 mx는 0이라고 쓰지 말고 얘가 중근이에요. 어떤 거? 알파가 중근이다 보니까 2차 식인 거니까 얘가 그냥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이렇게 쓰고 최고차의 개수 정보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는 표현이 조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널 쓸 수 있는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거하고 관련된 녀석, 뭐 이게 여기 이 친구가 이제 2차 식으로 짜리가 되어도 똑같아요. 여기서 근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fx하고 gx 했을 때 표현이 fx에서 이걸 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 a 값은 어디서만 영향을 미칠 거냐면
요 fx의 지금 얘가 직선인 거니까 fx의 최고차의 개수 a로만 의존이 돼요. 근데 2차 함수가 두 개가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a고 너를 최고차의 개수를 너가 b라고 했을 때 그럼 두 개의 식을 이항하게 되면 최고차의 개수가 a에서 b를 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g에서 fx를 뺐던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가 b 빼기 a로 여기가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 교점의 알파 베타는 똑같을 거고 그때 대칭 축이라고 했던 것은 역시 똑같이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되겠죠. 그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지점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접하는 친구도 똑같죠. 그죠? 접하는 친구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는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볼 거예요. 원래 고사에 나왔던 문제에서 후두두 하고 다 많이 틀렸는데 우선은 여기서 이 fx하고 지금 보면은 얘네에 대한 모든 근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서 일단은 요거부터 요 녀석부터 좀 생각 한번 해보면 모든 근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근데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죠? 그럼 절대값이 똑같은 거니까 편의상 1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절대값이 똑같은 거니까 뭐 a라고 둬도 되지만 그냥 1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1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요거 f라는 녀석하고 hg를 다 표현을 한번 해보면 fx의 식은 지금 누구누구 지나고 있어요. 얘가 지금 fx가 여기 x축하고 만나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만 접근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접근의 포인트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녀석이 좌표가 x축하고 만나고 있는 정보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fx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fx가 지금 어디 지나고 있냐면 마이너스 1하고 1 지나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hx라는 녀석의 식도 너도 지금 x-1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여기서는 gx의 식은 너는 여기하고 이거 지나고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세워서 하면 되고 여기서 원칙적으로는 aa 여기는 뭐 마이너스 이렇게 써줘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근의 합인 거니까 우리가 합하고 곱이라고 했던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합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을 때 c가 관계없어요. 이거 두 개 보면 되죠. 그죠? 만약에 곱이라고 한다면 이거 관계없고 상수항하고 x제곱의 개수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상수항 필요하지 않고 x제곱이랑 x의 개수만 본다 라고 해서 문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뭐 우리 이런 것도 해볼까요? 여기는 이 두 개 방식을 더하고 빼는 거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면 막연히 전개해서 하지 말고요. 똑같은 방식이 있으면 묶어서 생각해요. 똑같이 묶어주면 여기서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알았죠? 여기서는 우리가 원래 나왔던 문제인데 이 친구는 지금 보면은 얘네들의 근의 합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f란 친구하고 h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세우는 거예요. fx는 hx라는 녀석에 대한 근이 너하고 너가 만나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이게 근인 거죠. 근데 여기는 요 편을 보니까 f 빼기 h인 거니까 너를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f-h의 식은 최고차의 개수가 모두 같다라고 했던 거니까 마찬가지로 합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a라고 두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g하고 h라는 녀석 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나고 있는 친구인 거니까 얘도 그 g하고 h라는 녀석에 대한 근이 2라고 4가 되고 그럼 g-h가 최고차의 개수 a에 x-1, x-4 해서 접근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보면은 자 여기서는 2차 함수가 있는데 1차 함수가 있고 그때 여기서는 접하는 접점의 좌표들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자 했으니까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도 정보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fx라는 녀석의 친구하고 fx하고 1차 함수인 hx가
파는데 그 접점의 좌표가 알파라고 한다면 너가 x 이꼴 알파가 중근이란 이야기고 fx-hx가 a의 최고차에서 써죠. 1이라고. 그리고 여기 fx의 최고차에서의 영향을 미친 거니까 그대로 x-1의 알파의 제곱식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gx라는 녀석식도 마찬가지. gx는 hx 역시 그때가 x 이코르 베타에 대해서 중근을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hx가 개수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4에다가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해 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두근의 b가 뭐 1대 2 이런 조건이 있고, 근데 이번에는 만나고 있는 게 이거하고 이거가 만나는 점이래요. 그럼 얘네 둘이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fx하고 gx하고 너를 연립해 주는 거죠. 그럼 너를 연립해 주는 형태 꼴이 되려면 당연히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빼야겠죠. 근데 빼면은 f 빼기 g가 아니라 g 빼기 f가 된 거니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녀석하고 느낌이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고치에서 양수가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f 빼기 g가 아니라 gx 빼기 fx라고 두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겁니다. 그러면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이렇게 빼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죠. 그죠? 빼버리면은 얘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요 4를 좀 4를 이렇게 생각하면 2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합차잖아요. 그죠? 합차인 거니까 이건 합차식 정리해줘서 그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근을 구해보라고 했던 거니까 이것이 만나고 있는 는 0이라는 방정식입니다. 이제 그죠? 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거기서 이제 근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거기서 이제 x 뭐 이렇게 여기 해보면은 하나가 3x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는 x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x 값이 얘가 이거 사이에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면은 30분 있었네. 여기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제 표현이 솔직히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축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차함수 직선이 있어. 만나는 점이래. 그럼 우선은 교점부터 구하자가 되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풀 빼기 3이 0이다 보니까 x가 3하고 x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좌편 구했지만 y좌편 어떻게? 대입을 통해서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죠. 그렇게 구해줄 건데, 근데 보면은 이 사다리꼴 평행사변형에 해당하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얘가 어디가 대칭축? 축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축이 지금 요거의 축이잖아요. 그죠? 2가 되고 있으니까 한 칸만큼 떨어졌으니까 너도 한 칸만큼 떨어져서 너는 1. 축이 2고 세 칸만큼 떨어진 거니까 세 칸만큼 떨어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 축을 보니까 4가 정해져 있네요. 그죠? 축이 4인 거니까 4에서부터 시작해서 3칸 앞으로 하고 3칸 뒤로 갔으니까 너의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너를 찾았으니까 대입해서 A값, D값에서 B값 구해주면 이거 정보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해요? 너하고 너가 같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때의 X좌표 구한 뒤에 Y좌표는 대입해서 구하고, 그럼 그게 높이 값으로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는 좀 뭘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냐면 이 친구는 할 때 좀 참고로 근데 답이 없어서 네, 답은 없어요. 풀고 모르면 질문해요. 자, 여기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있는데 만나는 점이 A, B가 있는데 수선의 발을 내렸고 그때 뭐 X축이랑 만난 점을 뭐 C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 넓이 합이 얘가 된다. 그럼 우리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길이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점을 편의상 이 점을 알파 컴마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죠. 여기는 2 알파 플러스 k, 여기는 베타 컴마 2 베타 플러스 k 이렇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c에 대한 좌표는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거의 x절편인 거니까 y가 0일 때 값이어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k, 0으로 이렇게 구편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요 삼각형이라고 했던 부분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넓이 합이. 만약에 이 녀석의 넓이 b가 합이 아니라 b라고 한다면 b가 만약에 뭐 1대 3, 뭐 1대 4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때 값은 하나를 알파라 두면 하나는 1대 4인 거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2알파 이런 식으로 뭐 좌표를 표현해 줄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때 합이다 보니까 정말 넓이 값을 표현해 줘야 돼요.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길이를 구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럼 길이를 구하려면 그때 좌표들이 다 이쁘장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뺄 거니까 여기 있는 녀석은 요만큼의 길이가 알파에서 얘를 뺀 거니까 알파 플러스 2분의 k가 되고 높이 값은 그대로 얘가 되죠. 그래서 얘는 잠깐만 너 알파 아니잖아 베타잖아. 베타 이렇게 그 여기는 2베타 플러스 k 이렇게가 되겠죠. 자 곱하기 삼각형의 2분의 1까지. 근데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알파 값인 거니까 요건 괜찮은데 여기서 얘 빼면 되잖아요. 그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마이너스 알파 값 빼는 건 괜찮은데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디를 많이 실수를 하냐면 요 다음 단계가 실수 많이 해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이거의 길이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3, 4분면에 있잖아요. 3, 4분면은 그때 y좌표가 음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 길이가 뭐야 라고 한다면 5라고 대답하지 마이너스 5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음의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k가 그때 높이 값입니다. 곱하기 2분의 해줘서 두 식을 더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 마이너스는 다 마이너스니까 얘가 다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 좀 더 이쁘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을 이쪽에다 좀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는 1을 바깥으로 좀 빼주시면 조금 더 계산이 이쁘장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집어넣는 게 더 깔끔하긴 하겠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알파 플러스 2분의 k가 되어서 똑같죠. 그래서 제곱식이 됩니다. 얘도 똑같이 얘도 베타 플러스 2분의 k가 똑같은 식이 되어서 그 녀석의 제곱식이 된 거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거 볼게요. 자, 여기서도 일단은 뭐 표현만 빠르게 이 녀석은 두 개 2차 방정식 는 0인 거니까 x축이랑 만나는 친구가 3이랑 5더라. 아, 대칭 축은 너는 더해서 2로 나눌 거니까 1이구나. 이 정도.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범위가 2부터 4까지인 거니까 2부터 4는 2가 마이너스 1에서 한 칸이고 뭔 소리야? 여기가 2부터 4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결국 요만큼 된 거잖아. 그죠? 근데 얘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다 체크해 줘야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이 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식을 좀 표현해 줘야겠죠. 여기서는 축을 알고 있는 걸 이용하는 것보다는 축을 알아도 꼭지점의 y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건식이 여기가 두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fx식은 최고차의 개수에다가 x 플러스 3 이렇게 쓴 뒤에 얘가 아래로 블록이라면 그러면 쓰는 거예요. 아래로 블록이라면 그러면 최대는 5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F5가 잠깐만 뭐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아니지 여기서 이거잖아요. 그죠? 2부터 4까지 거니까 F4가 너가 30이야. 얘가 위로 블록이라면
그러면 여기서는 FE가 너가 30이야 라고 해서 문제 접근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은 뭐 2차 방정식에서 뭐 실근의 곱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뭐 두 개 조건은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최대값이 15라는 얘기는 뭐 위로 블록인 거고, 그때 여기 값이 15야가 된 거죠. 그 FE가 10이라고 했던 부분인 건데 이거 가지고 알 수 없는데, 실근의 합이 8이래요. 실근의 합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합이 8이라면 여기가 누가 되면 돼요? 여기가 만약 여기 1이면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선 최고차 계수가 있으니까 8xa x 더하기 b는 0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해 주면 좋은 거죠. 요 표현보다 훨씬 더 좋은 표현은 합이라고 했던 부분은 여기가 여기 뭐 여기 두 개 합이라고 했던 부분 대칭 축이 누구다? 이거의 합의 반절인 4다. 그래서 a의 x-4의 제곱 더하기 요건 b 썼으니까 c라고 이렇게 식을 작성한 뒤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이용하면 되죠. 그죠? 그럼 바로 최대값이 15인 거니까 이 c값이 15구나 또 바로 알 수 있고, 요거 가지고 문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현은 뭐 이거는 아까 했던 여기서 설명했던 최고차의 계수 언급하고 축 가지고 식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f의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너에 대한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너에서 너 뺐으니까 최고차의 계수는 2인 거죠. 그리고 이 hx가 2에서 6을 갖는다 라고 했던 거니까, 그럼 최고차의 계수 이 hx는 최고차의 계수 2에 x-2의 제곱 빼기 6이겠구나. 끝났네요. 그죠? 그리고 그때 이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라고 했던 것은 결국 이 두 개를 만들어진 요 방정식인 거죠. 그죠? 그게 너죠. 그죠? 여기서의 이것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내용은 뭘 좀 설명해 주고 싶은 거냐면, 이건 약간 좀 이차 함수가 있을 때 이차 함수가 있을 때 이차 함수에서 이 직선이 있을 때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가 만나는 점을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죠. 요 직선의 방정식을 mx라고 한다고 치면, 그러면 요거하고 이거의 b가 몇 대 몇일 거냐면, 여기가 몇 대 몇이라기보다는 가로 대 세로의 b가 결국 m인 거죠. 이렇게 기울기. 그래서 요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여기는 m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하게는 m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표현한 것은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식을 작성하면 된다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요거는 둘 다 풀어보니까 별로 그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한 김에 여기서 일단은 요 표현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너를 지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기울기에다가 x-2 더하기 1 이렇게, 그죠? 2,1을 지난다 이렇게 해서 작성할 건데, 기울기가 벌써 주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바로 쓴 다음에 거기서 지금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너하고 너를 연립한 식, 너하고 연립한 식에 대한 근이 누가 된 거예요? 2가 된 거잖아요. 그죠? 2가 된 거니까 여기서 근이 2인 거니까 2 집어넣어서 a 값 구하고, a 값 구했으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를 집어넣어서 a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식 다시 연립해줘서 q 값 구하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은 뭐 크게 재미없고 그냥 차가 4라고 했던 부분이어서 차가 4 거기서 식 세워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에서 그 축 조건이 그 범위에 따른 최대 최소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에 대한 문제.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 제한된 조건에서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축을 정확하게 아냐 모르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표현이 이런 표현도 네,
네. 이렇게 있을 때는 얘는 지금 a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바로 축을 알 수 있죠. 그죠? 축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양수란 말이 써 있으니까 그렇게 얘가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것도 바로 알고 있고 축도 2분의 3인 걸 축이 3이란 것도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양수란 말이 없으면 경우를 나눠서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친구는 축은 알아요. 누구? 축이 아래로 블록이고 얘가 2분의 3이란 건 알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 제한된 범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a 여기 a-1부터 시작해서 a까지라고 했던 얘가 이만큼이 이 친구가 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최소값이 4라고 했던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는 최소값이 여기서 될 거고 축에서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최소값이 여기서 만들어질 거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최소값이 여기서 만들어질 거니까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의 정보를 모를 때는 당연히 그때 상황을 나눠서 최소값을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뭘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혹은 이 친구가 여기는 이 a 마이너스 1 여기 a라는 녀석이 여기 있을 거야. 아니면 너가 이쪽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접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써야 돼요. 뭘 쓰냐면 여기서 a하고 요거에 대한 관계가 a가 지금 누구보다 2분의 3보다 더 작다. 여기서는 a-1이 여기는 2분의 3 여기는 a인데 둘 다 등호 넣고 여기서는 2분의 3이 네, 이렇게 a-1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럼 요거 좀 정리하면 a 값은 2분의 5보다 크다. 여기는 a 값은 2분의 3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식을 나눠서 a 값은 바로 a 값은 여기서는 2분의 3보다 더 크거나 같다가 된 거고 여기서는 a 값이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그때의 최소값은 여기서 만들어진 거니까 FA가 4다를 구한 뒤에 주어진 범위에 들어간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 아니야. 이 문제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야. 알죠? 다만 여기서 변하고 있는 녀석은 범위가 변했다면 얘는 축이 변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가 위로 블록인데 대칭 축이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대칭 축이 K로 모르는 상황인데 이 녀석이 이 범위가 이쪽에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이라고 했던 부분 이렇게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3,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3, 3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쓰는 거예요. K가 누구보다 마3보다 작다. K는 누구 3하고 마3 사이 등호 넣고 연 K는 크다. 누구보다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때 범위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값이라고 했던 부분인 거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놈만 누가 되게끔 4가 될 거니까 얘는 f에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거 참 그게 4가 되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구에 대입해 보면은 이것만 해볼까요? 마이너스 16 그 다음 플러스 4 8k 마이너스 3k가 4 그럼 5k가 20 k 값은 4 근데 마3보다 작다고 해서 이건 안 돼. 탈락.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면 만약에 여기서 최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최소는 당연히 여기 있죠. 최소는 당연히 여기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여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한 번 더 나눠 주셔야 돼요. 얘를 한 번 더 나눠서 이 대칭 축의 위치가
왼쪽을 좀 더 치우질지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질지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범위도 세로이 좀 더 표현해 줘야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이 범위를 축이 이렇게 있을 건데, 축이 K가 이렇게 있을 건데, 요 마3과 3의 딱 가운데 값인 0. 0. 요거 가운데 값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마3보다 크거나 같고 K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는 그 대칭축이 있고 얘가 0. 0. 해서 얘는 0보다는 크고 넣었으니까 크고 K가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주면 이 상태에선 최소값이 어디서? 3에서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그때 최소값이 F3. 여기선 최소값은 마3인 거니까 F-3이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해주면 되는 거죠. 이 문제 똑같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 여기서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축이 너가 지금 A야. 요식은 이미 바로 완전적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로 되어서 요식을 펴는 게 좀 더 빨라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왜 4개 그리냐?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모두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 마이너스 0하고 2라고 했던 녀석이 이쪽에 있을 때 0, 2, 얘는 이쪽에 0, 2 하고 가운데 값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그 0이 있고 이쪽 1, 그 다음에 여기가 2,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가 1, 여기가 0, 이렇게. 이쪽은 여기가 1, 여기가 2, 이쪽이 0,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요게 최대, 얘가 최소, 그죠? 여기는 최대값이 어디서 만들어질 거냐면 최소값은 여기죠. 최대값은 여기죠. 최소값은 여기죠. 축, 최대값은 여기죠. 최소값은 여기죠. 최대값은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요거 마찬가지 범위를 꼭 먼저 쓰면 A가 누구보다 0보다 여기는 A가 누구 사이 0하고 1 사이 얘는 1보다는 크고 A는 2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는 A는 2보다 크고 이렇게 그냥 바로 만들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은 최대값이 얘가 F2가 되죠. 최소값은 F0이 되고요. 최대값은 F2가 되고요. 최소값은 FA가 되고요. 최대값은 F0이 되고요. 최소값은 F2가 A가 되고 최대값은 F2가 0이 되고 최소값은 F2가 되고 그럼 우리가 여기 나온 값이 2하고 0하고 A만 있으니까 2하고 A하고 0만 있는 거니까 F0부터 FA부터 F2까지를 다 구하면 0 집어넣으면 그냥 A제곱, A 넣으면 0, 2 지면은 2-A의 제곱인 거니까 뭐 숫자가 깔끔해지죠. 그럼 여기서 최대 최소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너에서 너 뺀 거 F2에서 FA를 뺀 게 2가 되게끔 하는 A를 구했는데 그게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시간이 길었네요. 한번 좀 천천히 시간 되실 때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답은 따로 정리해서 다시 드릴게요.